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00나노미터 이하의 유해한 자외선 영역이 이건 이제 유해한, 나한테 오지 않아도 될 유해한 자외선 영역의 파장 범위에 있는 빛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지표의 온도가 좀 뜨거워지는 거죠. 또한 인위적으로 방출하는 일련의 어떤 온실가스 기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어떤 오존의 분해 반응을 촉진시킨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전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으키는 어떤 결과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2번 또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기상 조건의 변화는 대기오염의 어떤 발생 횟수라든지 오염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정답은 3번인 것 같고요.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토양의 건조화라는 것은 남반계 생물의 성장에는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북반계 생물의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남반계라든지 혹은 북반계 생물이라는 것은 조금 더 따뜻한 곳에 살 수 있는 한계점에 있는 생물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추운 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의 어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뭐 추운 곳에 한 뭐 영하 1도? 뭐 이 정도에서 살 수 있었던 애들은 점차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살 곳을 좀 잃어가겠죠. 마찬가지로 남반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뭐 30도 부근까지는 계속 살 수 있었던 생물들이었을 경우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로 인한 정착지를 좀 잃어버린다든지 생태계가 좀 파괴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북반계와 그 다음에 남반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류의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보였던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정답만 어떻게 찾아보자고 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고위도 지방과 저위도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영향이 다르고요. 저온성 또는 중온성 식물의 생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방 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다음 중 PAN이라고 하는 펄옥시 아세틸 니트레이트라고 불렀었던 거 있었죠. 그것에 대한 구조식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었는데 CH3,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RCO3의 NO2에서의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CH3에 메틸기가 붙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CH3에 C에다가 O가 3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NO2가 붙으면 이것을 PAN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C2H5 에틸기가 붙으면 얘를 PPN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C6의 H5에 벤존기가 붙으면 얘를 PBZN이다. 이렇게 칭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근근히 잘 나와요. 실내 공기 오염물질 중에 라돈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정답이 바로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무취의 기체로서 액화시 무색을 띠는 거죠. 색깔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옳다는 거잖아요. 화학적으로 거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안정한 기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에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라듐의 핵 분열 시 생성되는 물질로서 반감기가 그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길이 3.81 정도이다. 이것도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니까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라돈은 비활성 기체로서 무색, 무취이고요. 액화되어도 색을 띠지 않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매우 낮고 밀도는 9.73kg/세제곱미터로서 공기보다 7.5배에서 최대 9배 무겁기 때문에 특히 지하 공간에서 그 농도가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위가 변하지 않고